안녕하세요. 광주 부자공인중개사 대표 차옥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재개발 투자 접근 방법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광천동 재개발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끼리 모양이라고 합니다. 광천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에 이 빨간 코끼리입니다. 이쪽에 강주천이 보이네요. 강주천이 둘러싼 풍수지리학상으로 보면 아주 예쁜 형상이죠. 어떤 분들은 광주천이 대부분은 서에서 이렇게 동으로 흐르는데 유일하게 이곳이 동에서 서로 흐르면서 맞부딪히는 곳이라서 광천동 지역이 좀 시끌시끌하다는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말도 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광천동 재개발 사업은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영향평가, 문화재 지표 조사 등 각종 사전평가를 통과하고 관할 지자체에 사업 시행 인가 승인을 위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라고 하면 재개발 대단지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드러나는 단계인데요. 어떻게 아파트를 지을 것인지 조감도, 배치도, 그리고 전체 공급 세대 수, 평면도 등의 건축 계획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정도 시점이라고 하면 재개발 매수자들이 불안해하는 재개발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조금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시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점이 되게 되면 가격 상승이 한 차례 출렁거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광천동 재개발 구역은 다양한 인프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5분 이내에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물론 대단한 건설사의 대단지가 조성이 된다 해도 입지가 좋지 않으면 프리미엄이 형성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요. 일단 인근에 있는 유스케어 터미널 여기 있죠. 전국 어떤 곳이든 빠르게 출장이 가능하고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게 이쪽에 무진대로입니다. 무진대로와 서문대로 그리고 죽봉로, 제2순환로 등을 이용하면 광주 시내권 어떤 곳이든 20-3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다는 쾌속 교통망을 갖고 있죠. 명품 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생활 편익, 쇼핑이나 문화, 기타 인프라도 최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스케어 같은 경우 CGV와 대형 서점, 대형 프랜차이즈 등이 운영 중에 있고요.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그리고 금호월드, 메디컬 스트리트 등이 모두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프라를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어요. 이곳이 기아자동차네요. 알짜배기 땅에 어마어마합니다. 기아자동차 이전설, 이전만 한다면 상업부지와 테마파크,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 같긴 하네요만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조금 먼 얘기인 듯 합니다. 이쪽이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농성 SK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5월 말 분양한 화정동 아이파크 주상복합이죠. 이쪽도 신축 아파트인 상무 엘리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상무 엘리체나 화정동 아이파크, 농성동 SK 또 하나 추가하자면 여기 이쪽에 호반 서밋 플레이스 이 네 곳의 아파트 가격이 5,700세대 광천동 분양하는 아파트 일반 분양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공사를 한번 보실까요?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금호 어울림, 그리고 롯데캐슬, 현대 아이파크, 대림 이편한 세상 모두 다 광주분들이 아주 선호하는 일군 기업체입니다. 다음은 광천동 재개발 코끼리 안에 무엇이 형성될지 굵직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존치대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곳 이 자리가 중학교가 새로 들어오게 되고요. 가운데 빨간 곳, 현재 건축 계획으로는 지하 4층에서 지상 7층으로 메인 근생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표시는 되지 않았지만 이쪽이 주민센터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쪽은 녹지 공간으로 공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즈음에 시민 아파트가 있어요. 이제 인터넷에서는 시민 아파트가 40년 된 강주 제일 오래된 아파트이고 5.18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던 곳이에요. 그래서 시민 단체에서는 여기를 존치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이나 투자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들은 저기를 매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재개발 구역에서 제척돼 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재개발 조합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확률은 적지만 예를 들어서 재개발 구역에서 제척되어 존치가 되더라도 조합원들이 소유하는 시민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대한 재산가액은 그대로 보상이 되며, 그리고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프리미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상이 된 상태에서 존치가 된다고는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가면서 존치를 시킨다,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신축 세대수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전용 29제곱미터 12평형 296세대, 39제곱미터 16평형 212세대, 이 두 세대가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51제곱 21평형 46세대, 59 타입이 24평형이죠. A타입, B타입 해서 683세대입니다. 그리고 84A 34평형 2295세대, 여기를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광주 가장 인기 평형인 108제곱미터 43평형 369세대,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축 세대수로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이렇게 배치되는데, 어떤 분들은 각 단지마다 사업 속도를 다르게 하지 않냐 이런 말이 있는데, 함께 동시 진행하는 건 맞고요. 이쪽 1단지에가 임대아파트와 소형평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3, 4단지, 5단지에는 30평대와 이제 40평대가 들어오겠죠. 잠깐 앞으로 돌아와서 평형대를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84A가 2295세대입니다. 광천동 재개발 조합원 수는 2360명. 뭘 유추할 수 있을까요? 조합원 물건 아무거나 사도 30평대는 다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재개발 구역처럼 20평대, 30평대, 40평대 어떤 평형대를 선점하냐에 따라서 권리가액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어떤 좀 머리 아픈 신경전 이런 건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가장 40평대는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기로 하고요. 가장 선호하는 곳이 84A 타입인데 이 40평대나 51평은 펜트입니다. 이 세대수를 뺀 나머지 모든 조합원들이 34평형을 다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34평 A타입은 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천동 재개발 물건은 아무리 작은 거 아무거나 사도 84A 입주권은 다 받는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108제곱미터 43평형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기 있는 평형인데,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재개발 조합원 2360명 중에 내 물건 가액의 크기가 여기 369동 안에 들어야지 43평형을 선점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뭐 369동 안에 조합원들 중에는 현금 청산을 받고 나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또는 소가족이어서 뭐 큰 평형대가 필요 없다거나 아니면 추가로 낼 자금이 부담이 돼서 큰 평형대 신청을 못하는 분이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내 권리가액이 어느 정도 동수 안에 들어와야 40평형대를 선점할 수 있겠는가,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광천동 현재 기준 매매가로 치면 약 한 4억 정도를 상회하는 물건이면 40평형대가 무난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문제는 딱 그 금액에 맞는 매물이 쉽지 않다는 거죠. 가끔씩 뭐 5억, 6억 이 정도 물건이 나오긴 하는데, 또 40평형대를 겨냥하는 분들은 너무나 거액은 오래 장기적으로 묵이지 않으려는 또 성향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 구역이
좀 전에 말씀드린 5구역입니다. 여기가 광주 최고층 아파트 호반 서밋플레이스 48층이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곳이고요. 여기 5구역이 말이 많은 곳이었죠. 이곳 조합원들이 재개발 구역에서 빼달라고 소송을 벌였던 곳입니다. 그렇기도 할 만한 것이 여기 주변 시세 이쪽이죠. 이쪽. 주변 시세가 평당 뭐 작게는 500만 원부터 1000만 원, 1500만 원을 넘기는 곳까지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현재 이 5구역은 준주거 지역인데 아직 확정된 보상가는 아닙니다만 유추해 봤을 때 여기 준주거 지역의 보상 예정가가 지금 인근의 매매 시세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5구역 조합원들이 재개발 구역에서 빼달라고 소송까지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이유는 재개발 사업을 이해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재개발 사업 특징 중 하나가 보상평가 시 그 재개발로 인한 이익을 미래 가치죠. 보상가에 포함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있는 뭐 토지나 건물, 땅, 아파트 이런 보상가는 원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관할청과 재개발 조합 측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나누기 하죠. 평균 값으로 보상가가 정해지는데요. 개발 이익은 공시지가 플러스 뭐 건물가액 플러스 해가지고 기타 요인 이렇게 잡혀서 항목에 약간 포함될 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천동 재개발에 인접한 아파트 시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주변 아파트 시세 흐름이 일반 분양가 예상 척도가 됩니다. 먼저 이곳입니다. 광천동 대림 이편한 세상 2010년에 준공해서 현재 9년 차이고요. 세대수는 1096세대. 여기가 평형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층수가 되겠고요. 아래쪽이 2018년도 거래 내역, 위쪽이 2019년도 거래 내역입니다. 이쪽 빨간 곳 거래가액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평당 거래가가 약 1,400만 원 전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입주 예정인 호반 서밋 플레이스 여기 유스케어 바로 건너편인 KBS 방송국 자리죠. 올해 거래된 내역을 한번 보시면 이쪽이 거래가액이 되겠고요. 여기가 층수입니다. 여기는 이쪽은 평당 거래가입니다. 48층이기 때문에 가장 로얄층이라고 한다면 40층 전후를 줄 수 있겠는데 이제 최고 거래됐던 것이 6억 4천 이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네요. 그러면 이쪽 호반 서밋 플레이스의 입주 전인 현재 거래가에 평당 거래가는 평균 1,700만 원, 1,800만 원에 육박하겠습니다. 1,800만 원이 되겠고요. 뒤쪽 화정동 아이파크 주상복합 약 900여 세대 5월 말에 분양한 곳 이곳도 평균 분양가가 약 1,650만 원이었고 지금은 현재 전매 제한 기한으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만 내년에 전매 제한이 풀리면 아마도 프리미엄이 매천은 형성돼서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주변 아파트들의 시세를 보면서 이쪽 광천동 재개발은 과연 얼마에 분양을 해야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한테 여기 9년 이제 광천동 재개발이 되고 나면 뭐 14년, 15년이 될 수 있는 광천동 이편한 아파트에 살고 싶니? 아니면 이제 광주의 랜드마크 48층 주상복합 호반 서밋에 살고 싶니? 아니면 여기도 주상복합이죠. 화정동 아이파크에서 뭐 신세계나 터미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곳에 살고 싶니? 아니면 이 세 곳과 차이 나는 것은 광천동 재개발은 조성이 되면 요 안에 모든 기반 시설이 새롭게 바뀐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초등학교와 이쪽이 중학교 자리고 이쪽이 근생이 들어올 곳이고요. 공원이 조성이 되고 아파트 단지도 주상복합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들어올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단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기나 일반 분양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글쎄요, 이제 재개발 조합 측에서 제 얘기를 들으면 조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재개발의 일반 분양은 이주가 100% 완료되고 철거가 돼야지 일반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시행 인가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시행 인가서를 제출하고 또 관리처분까지가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주인데 2360세대라는 대단히 이주가 얼마나 빠르게나 진행이 될까,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재개발 조합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할인 분야, 요거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천동 재개발 구역의 아파트 평형대를 보시면서요, 재개발 구역에는 각 재개발 구역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광천동에만 적용되는 특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진행은 조합 설립,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이주, 철거, 준공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조합원 보상가, 감정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사업 시행 인가 시점 직후입니다. 감정 평가가 이미 이루어진 곳, 신가동 재개발 같은 곳이지요. 이런 곳에서는 매물이 나오면 어떤 매물에 대한 감정 평가액이 얼마고, 이게 매매가가 얼마이니 프리미엄이 얼마가 형성되었구나, 이런 기준이 물건을 고르는 첫 번째 어떤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프리미엄 낮은 물건부터 접근을 해서 총 투자 금액이 조금 덩어리가 작은 게 낫겠고, 기타 등등 이렇게 파악해서 접근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나기 전에 재개발 구역 매물은 그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매수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다 못해 투자 실패로 다시는 재개발을 쳐다도 보지 않는 현상도 벌어집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나지 않아 보상 예정가를 모르는 지역은 대부분 고객들이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매물이 2개, 3개가 있으면 이것은 평당 얼마, 이것은 평당 얼마. 예를 들면 어떤 집은 평당 500만 원이 나와 있고 어떤 집은 평당 700만 원이 나와 있네. 그러면 평당 500만 원이 싸네? 라고 접근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데, 이렇게 접근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실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광천동은 그럴 염려가 없는 곳입니다. 건축물 대작이나 등기부 등본상 공부와 실제 현황, 이게 현저하게 다르지 않는다면 우리 광천동 재개발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조합 측에서 감정평가를 해놓은 자료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2014년 감정평가액이 얼마이고 이 물건에는 P가 얼마가 붙어 있고, 그래서 매매가 얼마, 이렇게 거래되기 때문에 어떠한 물건들 중에서 보상가가 어떤 게 많이 나올지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일반 주택과 토지,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라고 하죠. 이들의 감정평가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물건의 접근 방식은 조금 달리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깊어졌네요. 광천동 재개발의 큰 2가지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작은 물건, 예를 들면 도로 20평, 이러한 물건을 사더라도 광천동에서는 84A 신청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2014년도 기준인 보상 예정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 금액에서 매년 사업 시행 인가 직후에 보상 평가 때 20%가 오를 것이냐, 30%가 오를 것이냐는 차후의 문제고요. 그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확인 물건에 대한 프리미엄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른 재개발 지역처럼 이 물건은 평당 얼마냐, 평당 얼마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상 광천동 재개발을 좀 세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이왕이면 재개발 지식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재개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재개발 지역에서는 다른 부동산 접근 방식보다 특히 중요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부자공인중개사 대표 차옥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